대통령이 개헌과 함께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밝히면서 지방분권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포럼이 열려 지방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총장 장기 공백 사태를 빚는 등 파행을 거듭했던 국립대 총장 인선 문제가 대학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새 정부 들어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천주교 재단이 운영을 맡아왔던 대구 시립희망원이 생활인들에게 이른바 노예 노동을 시켜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생활인들을 외부 특정 업체를 위한 노동력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피부 노화의 주범인 자외선이 한여름철보다 이맘때인 5, 6월에 가장 강합니다. 피부 관리와 자외선 차단 방법을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방자치라고는 하지만 지금까지는 재정이나 권한은 없는 사실상 껍데기뿐인 지방자치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을 담은 개헌을 제안하면서 지방분권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를 위주로 추진해온 지방분권 운동이 힘을 얻게 됐는데요. 지방분권 효과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논의하는 포럼이 오늘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보도에 윤영균 기자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예산과 권한은 중앙정부가 다 차지해 껍데기뿐인 지방자치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내년 개헌에 지방분권을 담겠다고 밝히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분권을 이뤄낸 선진국 사례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이던 프랑스는 1980년대 이후 개헌을 포함한 2차례 지방분권 개혁을 이뤄냈고 독일은 지방분권을 기초로 세워져 지방분권의 모델이 되는 국가입니다. 지방분권 개혁 이후에는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그리고 지방 발전의 활력과 새로운 동력이 확보돼서 지방 발전이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독일은 이미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화 시스템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나라이다. 공적 기능이나 정치적 권력을 주민에 의해서 통제하기가 가장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은 지방만이 아닌 중앙과 함께 국가 전체가 균형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개혁적 조치라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도 중요하지만 도시와 도시 간의 경쟁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무한 경쟁 속에 적자 생존을 하려면 도시가 살아야 됩니다. 도시가 산다는 것은 지방자치력이 강화돼야 된다. 고사해 가는 지역사회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정부가 개헌까지 포함해 강력한 균형 발전 의지를 밝히면서 지방분권 현실화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하류 낙동강에서는 매년 물고기와 새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지만 그 원인이 속 시원하게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제련소 측은 중금속 오염에 대한 행정 명령조차 수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석포제련소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여름마다 봉화 석포제련소 하류 낙동강에서는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발생합니다. 3년 전부터는 하류 안동댐 주변에서 외가리 같은 새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새들이 못 살면은 절대 인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안동댐 퇴적물과 집단 폐사한 물고기 체내에서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민간단체의 조사 결과도 이미 나왔습니다. 제련소에서 배출되는 이 중금속 그리고 이게 그 물고기를 폐사시키고 이 물고기를 먹은 새들이 죽어나간다는 것.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의 정수장 배출구 바로 아래 낙동강 자갈과 돌이 붉게 물들었고 검은 폐수가 배출되는 장면도 종종 목격됩니다. 돌멩이들이 빨갛게 되면은 솔하고 무슨 화학약품 가지고 막 뿌리면서 청소를 해요. 최근에는 제련소 주변 토양 오염의 원인 중 52%가 석포제련소의 책임이 있고 인근 주민의 체내 중금속도 국민 평균보다 높게 나왔다는 환경부의 조사 결과가 발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련소 측은 행정명령조차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봉화구는 재련소 원광석 폐기물 보관장 부지 중금속 오염 토양과 1, 2공장 부지 오염 토양 10만여 세제곱미터에 대해 정화 조치를 명령했지만 2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벌금 내고 이대로 그냥 흘러가면 20년도 가고 200년도 가고 계속 간다는 짓이. 이거는 법 규정이 바뀌어야 되고 지금 공장 밑바닥뿐이 아니라 강바닥도 다 전수조사를 해서 다 뒤집어내서. 낙동강 최상류에 석포 재련소가 들어선 지 47년. 주민과 시민단체는 추가 오염을 막고 공장 부지 밑바닥에 쌓인 오염원까지 제거하려면 재련소 해체밖에 방법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새 정부가 거점 국립대학을 집중 육성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며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경북대를 포함해 박근혜 정부 당시 파행을 거듭했던 국립대 총장 임용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총장이 공석인 국립대는 전국에 모두 8개, 지역의 경우 구미금호공대가 지난 3월 이상철 교수와 오명훈 교수를 총장 1, 2순위 후보로 선출해 교육부에 추천을 했지만 아직 임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립대병원인 경북대병원도 지난 2월 박재용 교수, 정호영 교수 2명을 병원장 후보로 교육부에 추천했지만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국립대 총장과 병원장 인선 지연은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의 영향 때문으로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가 지방의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과 대학 자율성 확대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터라 이번 인선 결과가 대선 공약 준수에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또 경북대 총장 장기 공백 사태와 관련해 진행 중인 법정 공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입니다. 이유 없이 총장 임용을 거부하는 예전 상황과 같은 이거는 뭐 3개월 이상 지속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입법 제한이 돼 있는 그런 상태예요.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그런 총장 선출 방식은 충분히 아마 현 정부에서 수용하리라고 봅니다. 새 정부에서 이제 지금 공개적으로 적폐청산의 부분들을 다룰 거라고 얘기를 또 했고 그 부분에 이제 한 부분으로 전국의 국립대학의 총장 임명 과정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 비정상적인 행태들을 아마 다루게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지역 국립대가 자율성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정부의 후속 절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집중 보도하고 있는 대구 수성구청 계약 비리 의혹에 대해 대구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수성구청이 구청장과 특수한 인연이 있는 인쇄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에 이어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공사기간까지 속여 허위 공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일반적인 공무원 비리와 차원이 다른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여성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수의계약 조건을 악용한 사례가 많은 것은 관련 정책의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면서 대구시에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 유린의 현장, 대구 시립희망원 비리 연속 보도 순서입니다. 천주교 재단이 운영을 맡아왔던 대구 시립희망원이 생활인들에게 이른바 노예 노동을 시켜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생활인들을 외부 특정 업체를 위한 노동력으로 이용한 건데 자세한 내용 신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0년부터 연평균 1,500여 명의 노숙인과 지체장애인을 수용하고 있는 대구 시립희망원. 희망원은 이곳의 생활인들에게 재활작업이란 이름 아래 하루 1시간에서 4시간씩 일을 시켜왔습니다. 외부 업체를 위해 종이 가방을 만들거나 의자 바퀴와 하우스핀을 제작하는데 생활인들이 반강제적으로 동원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지급된 돈은 한 달에 수천 원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앉아 있는 여자인데 해봐야 앉아있는 죽겠는 거 주고 진짜 있는 거 주고 이제가 있는 건 내제 아야 희망원 측은
재활 목적을 위한 작업요법 프로그램이었다는 입장이지만 직원들조차 문제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 자체는 뭐 작업요법 프로그램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이분들의 사회복지 아니면 기능을 향상시키는 어떤 그런 목적적인 거에 대해서 투자하기보다는 시간을 좀 때우는 식의. 생활인들에게 반강제적인 이른바 노예노동은 너무나 힘든 고역이었습니다. 또 싫어도 그냥 억지로 함께 그냥 해야 되는 단체에 뭐 그냥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다 같이 나가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싫어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죠. 희망원 측이 특정 업체에게 작업장까지 무료로 제공해줬다는 내부 제보도 나왔습니다. 조직적이 아니면은 이런 게 일어날 수 없는데 희망원이 뒷거래가 있었다는 게 그게 대여, 장소 대여하고 다 희망원 건물을 사용했거든요. 그 돈조차 업체에서는 그냥 공짜냈다는 거죠. 국가인권위원회와 검찰의 지난해 희망원에 대한 조사와 수사에서도 이른바 노예노동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사법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오늘 전국의 혼잡도로 일대에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포항에서도 육거리와 죽도시장 등 출근 시간 상습 정체 구간에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이 이뤄졌는데요.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사고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경적을 울려 긴급 상황을 알리지만 화물트럭 운전자는 양보는커녕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합니다. 도로로 진입하려는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지만 차량들은 양보하지 않고 내달리기 바쁩니다. 화재 현장에 골든타임 내 도착하지 못하면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인명 구조 가능성도 희박해집니다. 시민들의 양보 운전 의식 향상과 소방차 길터주기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훈련이 오늘 전국에서 펼쳐졌습니다. 긴급 출동을 가정한 소방 차량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가고 운전자들이 차선을 변경하며 길을 내줍니다. 소방차 길터주기에 적극 동참합시다. 소방차 길터주기는 생명사랑의 실천입니다. 소방차가 출동하는 골든타임은 5분이지만 도심 2km 구간이 길이 막혀 12분이나 걸렸습니다.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주는 운전자들도 많았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눈에 띕니다.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고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무엇보다 가장 빨리 도착해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다면 그 환자의 생사를 가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겠습니다.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에게 길을 비켜줘야 하는 당연한 일이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안타까운 현실. 소방차 길터주기는 이젠 양보가 아닌 의무로 소방차에게 양보 운전하지 않을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도 이창열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대구 동구의회 허진구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뇌물을 준 것은 지방의회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죄가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출마를 포기해 실제 선거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여름을 방불케 할 만큼 더운 요즘 조심해야 할 것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외선인데요. 피부 노화의 주범인 자외선의 양은 이맘때가 1년 가운데 가장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봄 기운을 느끼려 산책을 나온 사람들. 이 가운데 선크림을 바르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여름 시작할 때부터 자주 발라요. 오늘 그냥 실내에서만 놀려고 실외에서 놀 때만 바르거든요. 그러나 파장이 길어 피부 진피층까지 파고드는 자외선 A는 한여름인 7, 8월보다 이맘때가 더 강합니다. 비가 자주 내리는 여름철보다 맑고 건조한 날이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자외선 A는 흐린 날에도 피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 자외선 때문에 피부 진료를 받은 환자가 5월부터 늘기 시작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검어질 수 있고요. 이것이 급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변화이고
장기적으로 오래 지속되면은 아무래도 세포가 변화가 되니까 피부의 노화 현상이라든지 피부에 암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외선에게서 피부를 지키려면 모자나 긴팔 등으로 햇볕을 피하는 것이 좋지만 여의치 않으면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은 제품을 발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다만 자외선 차단제는 땀이나 물 등에 씻겨 나가기 때문에 하루 2차례 정도는 손가락 2마디만큼 넉넉한 양의 선크림을 덧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의 한 주택 앞마당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백린 연막탄이 발견돼 군경 폭발물 처리반이 처리했습니다.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는데 경찰은 도시가스 공사 중에 한국 전쟁 때 미군이 쓰던 것으로 추정되는 백린 연막탄을 건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대구시 동구 지묘동 대원사 뒤편 야산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소방 헬기 등 6대와 인력 110명이 출동해 1시간여 만에 큰 불이 잡혔습니다. 이 불로 0.03헥타르가 탔는데 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에어쇼를 앞둔 블랙 이글스의 연습 비행 때문에 대구 시민들의 소음 피해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공군 제11 전투비행단에 따르면 오는 28일 열리는 스페이스 챌린지 대회의 축하 공연인 블랙 이글스의 에어쇼를 앞두고 오늘 오후 대구 도심에서 저고도 비행 연습이 30분 이상 진행되면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공군은 사전에 훈련 계획을 충분히 알리지 못했다며 오는 일요일 에어쇼는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3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78살 A씨에게 조이팔이 사망한 현재 조 씨가 수사 무마를 위해 청탁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경찰이 조이팔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던 2008년 8월 조 씨의 청탁을 받고 인맥을 활용해 수사를 무마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로비 자금 명목으로 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구미에서 제4회 국제 3D 프린팅 코리아 엑스포가 개막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구미코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10개국 70여 개 3D 프린팅 업체가 참여해 3D 프린팅과 전자산업의 방향을 보여주고 한국과 홍콩, 인도 등 8개 나라가 아시아 3D 프린팅 연맹 결성을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모레까지 열리는 행사에는 관람객이 직접 3D 프린팅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3회 경북 국제항공포럼이 경주 화백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이 포럼 첫날인 오늘은 항공 신산업 분야인 항공기 인테리어와 항공복합재 산업에 대한 기술 교류와 협력 방안을 놓고 전문가 토의가 이뤄졌습니다. 경상북도는 행사장에 경북 홍보존을 설치해 경북 항공산업 인프라와 추진 사업을 알리고 항공 부품 기업들의 제품도 전시했습니다. 코레일 대구본부가 소방서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오늘 경부선 양목역에서 지진에 대비한 종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진으로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하고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해 인명구조와 열차 통제, 긴급 복구 등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코레일 대구본부는 지난해 9월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난 뒤 지금까지 600차례 넘는 여진이 이어져 지진 대비 훈련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예천에서 민간 위탁 보관 중인 정부 양곡이 20억 원어치 넘게 증발했지만 행정당국의 정기 점검에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천구는 1년에 2차례씩 양곡 창고를 찾아 현장 조사를 폈지만 양곡 보관업자 김모 씨가 상당 기간 많은 양의 양곡을 빼돌린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사업관계로 자금난을 겪은 김 씨가 정부 양곡과 함께 일반 농가에서 맡긴 쌀도 상당수 빼돌렸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포츠였습니다. 24